그래도 우리 뭐 업종과 산업하고 연결되는 종목 중에서 제가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장성장에서 오늘 한 종목을 특징주로 한번 꼽아왔는데 그 뒤에 한번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간단하죠. 티커가 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한번 보시면 이 발음이 좀 어렵죠. 이게 단어가 길다 보니까 아무튼 EE 에너지입니다. 기대했는데 한번 발음을 해줘야지. 엑셀레이터인가요? 엑셀레이터? 엑셀레이터? 아무튼 뭐 엑셀레이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E와 뒤에 E를 따서 티커는 영문으로 EE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아주 심플하게 정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 근데 최근에 추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7월 초고요. 이때부터 뭐 하이드 스프레드 좋아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나스닥 다 좋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3대 지수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EE라는 기업은 오늘도 3.8%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봉을 만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이 초록색이 양봉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너지 기업이 그러면 이제 뭘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아직 상승을 유지하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코멘트를 좀 드렸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SRU라는 거 우리 기억나죠? FSRU 이게 플로팅입니다. 앞에가 F가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플로팅이. 그다음에 S는 스토리지입니다. 저장한다라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R은 이게 제기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는 유닛. 그래서 이 배가 이 밑에 쪽에 크게 보이는 요 배가 그 LNG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여기 안에 LNG를 실어서 여기 멀리 뭐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가스를 이제 실어가지고 쭉 와서 유럽에 실어 나르는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배가 요 옆에 이제 붙어서 이제 여기서 기화를 시키고 바로 가스를 육지로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터미널의 대신 역할을 바다 위에서 해준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해주는 회사가 바로 티커명 EE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배가 와서 붙으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와서 가스를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서 기화를 시켜서 육지 쪽으로 보낸다. 요게 이제 FSRU의 전형적인 인프라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실에 다 올라가잖아요, 이 자료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여기 1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와서 이 FSRU와 붙어가지고 이 가스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키고 보내는지에 대한 간단한 영상이 1분짜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배 있잖아요. 둥그런 모양의 배. 이 배가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배가 이제 LNG 캐리어잖아요. LNG 운반선. 근데 LNG 운반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스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둥그런 이런 탱크가 있는 이런 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아주 날렵하고 세련돼 보이죠. 위에 둥그런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멤브레인형을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세는 이 모스형이 아니라 이 멤브레인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LNG 운반선에서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거의 한국 조선사가 수주를 하는 이유가 이유가 인기 있는 선종이 이제 이 선종이 아니라 요 선종인데 그러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기서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장점은 안전한 거 외에는 장점이 별로 없어요. 이 일본이 잘하는 모스형이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보시면 둥그런 탱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빨간색의 이 영역이 뭐냐면 이걸 데드 스페이스라고 산업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이게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공간이 이렇게 좀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네네 여기에 있어서 일단 요게 별로고 그 다음에 둥그런 것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다에 배가 이렇게 쭉 가는데 공기 저항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라든지 속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리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배는 인기가 없다. 그러면 인기가 있는 것은 대세 화물창은 이 멤브레인형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이게 지금 거의 글로벌 선주들이 발주내는 선박은 다 멤브레인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LNG 선박에 대해서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해두시면 뭐 충분히 아마 요즘 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 배에서 가스를 실어 와서 조금 전에 FSRU 여기에 붙여가지고 LNG 터미널을 굳이 건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많이 지으면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요. 지금 설비를 잘 보시면 여기에 많은 뭐 파이프라인과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또 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수주를 받으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을 한번 수급적 흐름을 최근 1개월 동안의 그림을 제가 그려왔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걱정했던 게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하면 외국인들이 혹시나도 매도를 할까봐, 그죠? 안 그래도 기관들은 지금 손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팔고 있죠. 그렇네요. 네. 이 팔이 안 오르고. 아닙니다. 제가 뭐 완화해서 표현한 건 아니고 기관들이 지금 저 팔고 있죠. 손 놓고 있고 팔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여기에서 외국인들까지도 혹시나 매도하면 완전히 시장의 수급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걱정을 했는데 어제도 1,000억 이상을 코스피에서 샀어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의 마지막 오른쪽 끝을 보시면 살짝 또 고개를 들었죠. 이게 어제 1,000억 이상 코스피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야, 그래서 의외로 최근의 환율 수준에서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그래도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어제도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도, 뭐, 기관들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조금,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좀 들어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율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기보다는 중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그래도 지금 환율에서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어제 1,000억 이상 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종목에 대한 베팅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뭐 수주 관련된 또 뉴스가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현대로템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어제 뭐 15% 이상 세게 빵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세가 거의 보시는 것처럼 900억 가깝게 한 방에 이 종목이 세게 들어오면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 한 종목을 거의 대부분 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뭐 100억대 전후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번 보면 SDI, 삼성 배터리 셀 업체 SDI 쪽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방산주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어제는 조금 들어오는 모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상사 관련주 쪽으로 계속 이제 가스 가격 오르고 에너지 가격 오르면서 계속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는 섹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종목이 이제 눈에 띄죠. 한국조선해양. 요게 이제 우리 8.15에서도 우리 조선의 이제 국무님 엄경화 위원께서 출근이 아니고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탑픽을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현대미포를 더 좋게 봤는데, 우리 엄경화 위원님은 한국조선해양이 싸다, 많이 싼 종목이 어쨌든 올라갈 업사이드가 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고개를 좀 들고 있다라는 거, 이 조선주가 좀 특징적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제 뭐 대부분 뉴스가 너마저도 이 서민 라면 가격을 꼭 인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심의 어제 신라면이 다시 또 가격 인상을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 부분 정도. 진라면 먹지 뭐. 굳이 신라면을 먹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안성탕면을 네, 좋아합니다. 농심? 네, 농심 안성탕면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신라면은 조금 매콤한 것 같아서 자극적인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그거지 뭐 라면이. 그렇죠? 네. 자, 근데 제가 라면도 누가 안 끓여주면 못 먹어서 요즘 뭐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라면 안 끓여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말에 그 뭐죠? 네, 그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부인님을 잘 분리수거는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하는데, 아, 이게. 음식 쓰레기 갖다 네. 버리고. 원래 그래서 둘째 딸이 저를 라면 한 번씩 끓여주는데 요즘은 둘째 딸도 커서 그런지 많이 제가 애원하고 부탁을 해야 한번 끓여줄까 말까라서 참 어렵더라고요. 조금 사는데. 더 절박하게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오늘 이제 아마 자료실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방산주가 어쨌든 지금 태조 이방원이 돌아가면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주도주에서 그죠? 그래서 어제는 다시 한번 이제 현대로템이 그 흐름이 나오면서 다 방산주들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래픽 디자이너 분한테 저희 팀에 부탁을 해서 좀 방산주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조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3장 정도를 자료실에 제 자료에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한번 가족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는 게 지금이라도 그래도 어떤 종목이 그래도 관련된 밸류 체인인지는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또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보니까 작은 종목들까지도 이제는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기 그 경공격기를 만드는 밸류 체인 중에 EM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쪽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여기 있는 종목들 밸류 체인을 보실 때 전방이 좋은 회사도 전방이 좋은 회사 사업부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TX 중공업도 조선종 또 하고 있거든요. EM코리아도 조선 쪽도 있고요. 그래서 전방이 만약에 한 두세 곳을 하고 있는데 한쪽 항공 방산 쪽만 좋고 나머지가 안 좋으면 별로잖아요. 근데 그렇지. 방산도 좋고 조선도 좋은데 그쪽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방 산업이 다 좋은 쪽을 한번 좀 더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M 코리아는 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김민수 대표가 이야기하셨어요? 또 네.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네네. 네, 맞죠? 역시 네, 고수분이시네요. 예, 김민수 대표님. 영혼이 안 닦였어. 아니, 존경하는 저보다 훨씬 더 선배시고 여의도에서 네. 아 선배예요? 아 미안해요. 야,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그래도 일단은 카메라에서 비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데. 김민수 대표가 훨씬 늙어 보여요? 아니요. 근데 노련해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늙어 보인다. 네. 알았어요. 네, 전달해 드릴게 내일. 네. 조금 더 늙어 보이는 김민수 대표 착즙 너무 짰나 우리가? 착즙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알겠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제노코 같은 이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누리호였나요? 발사할 때 제가 제노코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러한 이제 작은 종목들까지도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까지 확산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장단이 있죠. 뭐야 이거 주변주까지 이제 확산되면 이제 한번 그렇죠. 돌 때까지 돌았나, 갈 때까지 갔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에너지가 더 이제 뭐 확산이 되는 부분도 있나, 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표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포 만드는 회사 중에 보시면 아래쪽에 STX 엔진이 있잖아요. 여기는 보시면 당연히 자주포의 엔진도 하지만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에 제가 엔진이 2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력과 그 저속 엔진을 담당하는 거는 HSD 엔진이지만 우리가 이제 배를 조금 빨리 예를 들어서 해적이 막 이렇게 따라오면 천천히 가면 따라잡혀서 이제 배 위로 올라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가속시켜서 배를 빨리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고속 엔진, 고속 기어를 담당하는 게 STX 엔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도 하고 전방이 방산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여기 EM코리아는 또 있네요. 역시 김민수 대표님. 네.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네, 역시 나이 들어 보이는 김민수 대표. 네. 그리고 이제 흑표. 네, 곰표 아니고 흑표입니다. 자, 어제 이제 현대로템 이슈가 나오면서 이 현대로템의 밸류체인, 어제 S&T 중공업도 어제 다시 10% 이상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밸류체인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서 한번 다운받아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네. 우리 김민수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이게 주도주인 현대로템의 어떤 주가, 그러니까 왜냐면 주도주가 흔들리면은 밑에 네. 주는 더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주변주는 그거를 잘 감안해야겠죠. 네, 저는 이제 손수건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제가 가방에는 손수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 손수건이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 휴지 한 장만 빼와도 될까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Of 제가. course. 네, 그렇죠. 제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이게 이제 손수건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게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이거 손수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휴지도 상관없고 가운데를 잡고 중심부를 잡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서리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자리 쪽은 끝으로 이제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가장자리 모서리부터 먼저 빠지고 가운데는 늦게 가장 그죠? 주도주는 그렇죠. 이제 주변주는 이라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주도주가 움직일 때는 가장 세게 움직이는데 주변주 따라오는데 주도주는 늦게 빠지지만 주변주는 먼저 큰 폭으로 빠지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과연 내가 사는 게 주도주인가 아니면 이등주, 삼등주인가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돼. 이등주, 삼등주 샀을 때는 주도주 샀을 때는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도주를 사려고 아침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님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What can I say?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이 바쁜 시간에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간의 수급을 매수 강도로 계속 체크를 하는 이유도 초입에 주도주를 포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변두리 주식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들어오른 주식들을 찾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더 눈치를 네. 많이 봐야 되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발 걸쳐만 있는 기업은 진짜 이제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나마 뭔가 같은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 있고 매출이 방산 쪽으로 있는 기업이면 괜찮은데 그냥 진짜 단순하게 왜 막 얻어 걸려서 그냥 걸치는 기업들은 순식간에 변동성이 커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 태조 이방원의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매도 쪽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매도 쪽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일부 좀 나왔고요. 하나로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100억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 한국전력이 어제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참 주가 밸류에이션만 보면 PBR로만 보면 정말로 이제 이거 0.2배니까 눈 딱 감고 사놓고 한번 기다려볼까라는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그리고 10년째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게 한국전력이라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그것도 아쉬운데 이거 왜냐면 가격이 정부 주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상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기요금을 저는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저도 물론 이제 전기요금 올라가면 제 월급에서 많이 나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회사 주주들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이거는 인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외국인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송도 예전에 뭐 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슈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지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일단 외국인들 매도 금액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매수 금액 쪽을 보시면 제가 IRA 관련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도 해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불리한 부분도 있고 장점인 부분도 있지만 수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핵심인 수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지금 어제 보시면 성일하이텍이 아주 큰 폭으로 외국인들이 179억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장 이후에 다시 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10% 이상 상승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폐배터리 쪽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작은 종목으로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탈철기를 하는 회사가 있죠. 대보마그네틱이라고 하죠. 조금 분해를 해서 안전하게 순도 높은 것을 이제 분리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보마그네틱. 그 회사도 리튬을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제 우리 폴더볼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KH 바텍으로 수급이 조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세비캠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 좀 더 특징주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S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하나 칠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태양광 밸류 체인이 최근에 어제 또 신고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죠? 셀과 모듈을 하고 있는 쪽.
중에서도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제 또 한 15%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셀 모듈이 움직이니까 셀 모듈 쪽에서 또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까지 지금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여기에 신고가를 이 두 종목이 대장주로서 최근에 계속 가니까 신성 ENG라는 종목이 태양광 모듈 셀 제조하는 회사 발전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성 ENG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S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회사도 모듈 쪽을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밸류체인 쪽도 보시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주로 모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실적 호전 기대감에 지금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면 나머지 같은 모듈 쪽 하는 회사들도 실적이 당분간 같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듈 쪽 아래쪽에 보시면 LS 일렉트릭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과거에 제가 일렉트릭, 일렉트릭, 전기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아마 8.15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신고가를 갔는데 이 LS 일렉트릭은 원전 관련해서 밸류체인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태양광 관련해서도 모듈 인버터 쪽을 또 제어기기 쪽을 LS 일렉트릭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셀 모듈 쪽을 우리가 관심을 원래는 조금 더 줬죠. 폴리실리콘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을 약간 이제 입김이 들어간다 이슈 이후에. 근데 최근에 그 스촨성 이슈 때문에 OCI는 다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OCI가 다시 어제 그저께 조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밸류체인도 이렇게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두시면 이 태조 이방원의 이 태가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돌면서 요 안 오른 종목들 여기에서 또 보실 수도 있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 어제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최근도 이렇게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OCI도 지금 어제 그저께 요게 스촨성의 생산 차질 이슈가 나오면서 한방 양봉을 빵 만들었다가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같은 가격 흐름이라면 분위기라면 전고점 정도까지는 적어도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14만 원 전후까지 거기까지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업사이드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렇잖아도 아까 뉴스 제가 소개해드린 게 이제 2조 원대 공장을 또 미국에다 설립하겠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호재들이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뉴스들이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다 나오는 시점이 혹시나 꼭지는 아닐까 하는 걱정.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솔루션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이제 일요일 주간지 시장에도 제가 아마 2주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양봉이 지금 아주 거래량 수반한 요 양봉이 있죠. 요 양봉이 나오고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양봉보다 큰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전고점 뚫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거래량 터지고 큰 양봉 나와도 괜찮다. 근데 그 뒤에도 그러한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위로는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요 이후로 7월 28일 이후로 이때보다 더 큰 에너지 양봉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냥 고만고만한 양봉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상승에 대해서 반대하는 에너지가 별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로 기술적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쪽으로는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증설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글로벌리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하나그룹,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아직 살아있고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혹시라도 대량 거래를 수반한 양봉이 크게 하나 만들어지거나 이 7월 28일에 만들어졌던 이 양봉에 맞먹는 양봉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한번 이제는 내가 비중을 좀 줄일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고, 아직까지는 뭐 그러한 양봉이 에너지의 분산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또 하나만 더 팁을 드린다면, 제가 항상 그 나스닥 주봉의 에너지를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나스닥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하나 솔루션 한번 보시죠. 5주 연속으로 지금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길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거는 그냥 조금 기다리는 그림이면 되고, 반대로 내가 한번 비중을 좀 줄이는 시점은 이때처럼 올라가는 양봉의 길이가 서서히 짧아지면서 한번 바뀌는 시점 있잖아요. 요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팔아주면 되지, 지금은 급하게 먼저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왜냐면 지금 올라오는 신고가에서 한 3분의 1 정도 팔아놓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내릴 이유는 없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